가난한 미혼모를 위한 한 야채 장수 노인의 고귀한 행동, 그리고 불과 며칠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금강변의 시골 장터는 한 폭의 다채로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활기찬 좌판 상인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정겨운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작은 좌판들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잔잔한 강에서 갓 잡은 물고기와 새우들이 가득해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바쁨 속에서도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 소박하지만 유난히 눈길을 끄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표제명 할아버지의 채소 좌판이었습니다. 83살의 노인은 깡마른 체구의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표 노인은 단순히 채소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인자한 할아버지로 통했습니다. 그가 정성껏 다듬어 내놓은 파릇파릇한 채소들은 늘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낡은 자전거에 채소를 싣고 시장에 도착할 때면 사람들은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눈에도 불구하고 환한 미소와 빛나는 눈빛을 띤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표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부터 이 시장과 함께해왔습니다. 그 시절, 그는 현명한 아내 자경 씨와 함께 채소를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내는 10여 년 전 큰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일한 딸이었던 은수는 대전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후 점차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로 그는 강가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며 채소를 가꾸고 파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저고리 주머니에는 늘 세월의 때가 묻어빛이 바랜 낡은 복주머니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유일한 유품으로 그가 외로운 날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기억의 일부였습니다. 아내가 그리울 때면 그는 복주머니를 꺼내어 아내가 한 땀 한 땀 수놓은 바느질을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표 노인은 채소를 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돕곤 했습니다. 가난한 손님들이 일주일치 채소값을 외상으로 달아도 그는 결코 재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가져가서 먹어요. 형편 나아지면 그때 줘요. 괜찮아, 그는 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표 노인의 눈에도 때때로 슬픔이 어렸습니다. 장이 파할 무렵이면 그는 좌판 뒤에 조용히 앉아 앙상한 두 손을 마주 잡고 있곤 했습니다. 그는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현명했던 아내와 연락이 끊긴 딸에 대한 그리움이 처음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표 노인은 동이 트기 전 일어났습니다. 금강 유역의 날씨는 쌀쌀했고 집 앞 강물 위로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는 정성껏 채소를 다듬고 시든 잎을 골라낸 뒤 낡은 자전거에 실었습니다. 시장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약해진 다리로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한 바퀴 구를 때마다 기억의 한 조각이 함께 실려가는 듯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익숙한 주민들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표 어르신, 건강하시죠? 오늘 채소가 참 싱싱하네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 보니 좋네요. 시장에 도착한 표 노인은 조심스럽게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푸른 배추와 시금치, 깻잎이 뒷마당 텃밭에 쏟은 그의 정성만큼이나 싱싱하게 정돈되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몇이 들러 안부를 물으며 물건을 사갔습니다. 근처 생선 가게 아주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표 어르신만큼 채소 잘 키우는 사람도 없어요. 어르신 밭은 정말 보물창고라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보낸 긴 세월은 그를 외로움에 익숙해지게 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긴긴 밤이면 그는 툇마루에 앉아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쯤 우리 은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는 있을까? 그때 낯선 남자 한 명이 나타나 근처 상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표 노인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갔고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남자는 이내 돌아서서 갔지만 그 모습이 표 노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표 노인은 눈앞에 붐비는 인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멀리 한 곳에 멈췄습니다. 젊은 엄마가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동전 몇 입을 세고 있었고 그 곁에는 두 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의 마음을 아릿하게 했습니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그 모습이 그를 아주 먼 옛날의 기억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그날 하늘은 맑았지만 표 노인의 마음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붐비는 인파 속에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까요? 따스한 아침 햇살 속 시골 장터는 여느 때처럼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오는 자그마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혼모인 과가린 씨였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두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두 아이, 우주와 담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꼭 붙어 동그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린 씨는 생애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그녀는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는 월세와 두 아이의 양육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빚이 쌓이자 아린 씨는 한 달치 월세를 밀렸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녀와 두 아이는 낡은 상가 건물의 계단 구석에서 잠을 청하며 굶주림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8살인 우주는 여동생보다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지만 그저 엄마 손을 꼭 잡을 뿐 아무것도 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슬픈 눈에 서린 걱정은 아린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5살인 담비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아이는 계속 엄마 손을 잡아 끌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시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울리는 아이의 애처로운 목소리는 아린 씨의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딸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맛있는 거 사줄게. 하지만 주머니 속 작은 지갑을 열었을 때 아린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세 식구가 무엇이라도 사 먹을 수 있을지 계산하며 동전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변변한 아침 한 끼조차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둥대는 사이 아린 씨가 늘 손목에 차고 다니던 작은 팔찌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낡은 은팔찌는 행복했던 시절 전 남편이 그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린 씨는 사람들 틈에서 당황하며 팔찌를 찾았지만 시장 한쪽에서 표노인이 그 팔찌를 발견하고 주워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린 씨는 찐빵을 파는 가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장 작은 찐빵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망설이며 기다리는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찐빵을 본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지만 아린 씨가 찐빵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자 그 기대는 금세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돈이 모자라 그녀는 속삭이며 두 아이의 손을 이끌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자신의 좌판 뒤에 앉아있던 표 노인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자리에서 아린 씨 모자가 시장에 들어설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가게 앞을 지날 때 고개를 숙이는 모습, 상인과 이야기할 때 망설이던 눈빛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지갑을 굳게 쥔 앙상한 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지난 세월 속에서 결코 잊지 못했던 두 아이의 슬픈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아린 씨는 애써 걸음을 옮겼지만 담비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에 발이 묶인 듯했습니다. 엄마. 너무 배고파 담비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뺨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주는 꿋꿋한 척하려 했었지만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동생 먹을 거 사줘. 우주의 말에 아린 씨는 거의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로서 자식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표 노인의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사랑하는 가족이 굶주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힘든 시절을 떠올리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 모자를 저대로 두면 안 되지. 그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표 노인은 방금 채소를 팔아 손에 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꽉 쥐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린 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어렸지만 표 노인의 인자한 눈빛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세댁, 내가 좀 도와줄게. 그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린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표 노인은 아린 씨의 눈앞에 은팔찌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거 세댁 거지? 걱정 말아요. 내가 주었어. 근데 지금은 이 팔찌보다 모자에게 더 필요한 게 있는 것 같네. 하지만 표 노인은 아린 씨가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있는 법이야. 내가 아이들 아침밥 사준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빼놓지 말고 그냥 받아요. 그는 단호하지만 깊은 공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린 씨의 두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표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나이든 눈빛으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착하게 커야 한다. 너희 엄마가 정말 고생이 많으시구나. 처음에 망설이던 아이들도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아린 씨는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가는 표 노인의 뒷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은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자신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낯선 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아린 씨에게 그 순간은 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 표 노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표 노인은 조용히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린 씨 모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던 걸음걸이, 슬픔에 젖어있던 젊은 엄마의 눈빛, 그리고 굶주린 두 아이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생각은 아내와 함께 딸을 키우기 위해 가난을 이겨내려 애썼던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 무력감은 그가 누구보다 잘 아는 고통이었습니다. 분비는 시장 한쪽에서 표노인은 오늘 아침 채소를 팔아본 얼마 안 되는 푼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린 씨 모자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저녁밥 값으로 쓸 동전 몇 개만 챙긴 뒤 방금 아린 씨가 서 있던 찐빵 가게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린 씨는 여전히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가게들을 향해 있었지만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박한 필요와 마지막 남은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습니다. 담비가 엄마 손을 잡아 끌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빵 먹고 싶어. 그 맑은 목소리가 아린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해 눈물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느린 발걸음 소리에 아린 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댁, 내가 좀 도와줄게. 그가 차분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린 씨는 당황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린 씨는 모든 어려움을 혼자 이겨내는 데 익숙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미안함을 넘어 혹시나 손가락질 받을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표 노인의 눈빛에는 어떤 비난도, 동정도 아닌 깊은 공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있는 법이야. 이건 내가 아이들 아침밥 사준다고 생각해. 저렇게 어린애들은 잘 먹어야 쑥쑥 크지. 그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가게 주인에게 건네며 두 아이를 돌아보고 덧붙였습니다. 찐빵이랑 우유도 좀 넉넉하게 챙겨줘요. 찐빵 가게 앞에 서서 표 노인은 문득 자신의 이런 작은 친절이 무언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위로에 그칠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두 아이의 순진무구한 눈빛이 그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비록 찰나에 불과했지만 아이들의 그 미소는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분명 의미가 있음을 믿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린 씨는 표 노인을 말리려 했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받을 수 없어요. 너무 죄송해서. 하지만 표 노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할 거 하나 없어. 살면서 누구나 내밀어주는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갖는 거지. 난 세댁이 해낼 거라고 믿어. 그 말은 아린 씨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표 노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꺼져가던 그녀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아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표 노인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은혜는 무슨? 좋은 일은 꼭 나한테 갚을 필요 없어. 나중에 세댁 형편이 나아지면 오늘 내가 세댁을 도왔던 것처럼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지. 가게 주인이 재빨리 찐빵과 우유를 포장해 표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 아린 씨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습니다. 자, 받아요. 애들 더 굶기지 말고. 아린 씨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주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담비는 그의 손을 잡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착해요. 그 말들이 표 노인의 지친 마음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착하게,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너희 엄마가 정말 힘드시잖아. 두 아이는 천진난만한 기쁨이 어린 동그란 눈으로 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린 씨는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가는 표 노인의 뒷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속에는 그녀를 위로하는 어떤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낯선 노인은 불과 몇 분 만에 세상에는 여전히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좋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좌판으로 돌아온 표 노인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린 씨와 두 아이 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고 마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은 치유되는 듯했습니다. 저편에서 아린 씨는 조심스럽게 찐빵을 떼어 두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담비는 맛있게 빵을 먹었고 우주는 엄마를 바라보며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린 씨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이겨낼게. 저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의 소음은 여전히 요란했지만 아린 씨에게는 모든 것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기엔 작은 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빛은 바로 표 노인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노을빛이 잔잔한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스치며 풀내음과 흙냄새 섞인 강물의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표 노인의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은 고요했고 평화로운 공간 속에서 낡은 자전거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표 노인의 집은 강가에 조용히 자리 잡고 마치 시간의 말없는 증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푸른 이끼로 뒤덮였고 벽은 비에 얼룩덜룩했지만 모든 것이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집 앞마당의 풀은 채소받은 표 노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배추, 시금치, 그리고 여러 채소들이 정성껏 가꾼 티가 나게 가지런히 심겨 있었습니다. 텃밭 한쪽에는 쪽파와 고추 몇 포기, 그리고 드문드문 열매가 열린 파파야,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표 노인은 낡은 자전거를 마당으로 밀어넣고 자전거에 남은 채소 꾸러미들을 조심스럽게 내려 부엌 한쪽에 두었습니다. 아침 시장 일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린 씨 모자의 모습과 두 아이의 빛나던 눈망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채소 꾸러미를 내려놓은 그는 텃밭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해지는데 꼭 대단한 것만 필요한 건 아니지.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표 노인은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단출한 집 안에는 꼭 필요한 살림살이 몇 가지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 탁자 하나, 삐걱거리는 의자 몇 개, 그리고 그가 종종 누워 쉬는 낡은 해먹이 전부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자경 씨의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앞으로 다가가 유리 액자 위에 얇게 쌓인 먼지를 늙은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냈습니다. 자경 씨, 보고 있어? 오늘 내가 젊은 엄마랑 둘을 만났는데 그 모습을 보니 꼭 우리 옛날 생각나더라. 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마치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말을 거는 듯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텃밭에서 푸른 배추가 담긴 소쿠리를 든 채 웃으며 말하던 자경 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채소만 잘 자라주면 식구들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어요. 여보, 그 미소는 그의 마음속 태양과도 같았고 고된 세월의 모든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딸 은수를 공부시켰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삶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큰 병이 자경 씨를 앗아갔고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은수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18살이 되자마자 일자리를 찾아 대전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몇 번의 편지에는 희망이 가득했지만 편지는 점점 뜸해졌고 결국 완전히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표노인은 수년간 딸을 찾아 헤맸지만 도시는 너무나 거대했고 그는 늙은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쌓여가는 어려움을 감당할 힘이 그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밤도 여느 밤처럼 표노인은 팻마루 작은 의자에 앉아 고요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자연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면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 자신이 한 행동을 떠올리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작은 도움이 아린 씨 모자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더 따뜻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요한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큰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친절이라도 베푼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싹이 될 수도 있음을 되뇌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행동은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등잔불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표노인은 부엌 한쪽에서 낡은 찻주전자를 가져와 뜨거운 차를 한 주전자 끓이고 천천히 찻잔에 따랐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퍼져나가며 쌀쌀한 밤 공기와 어우러졌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했습니다. 이럴 때면 그는 자경 씨가 했던 말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선한 마음이야.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눈앞에 어려운 사람 하나쯤은 도울 수 있잖아. 그걸로 좋게 그 말은 지난 수년간 그의 삶의 지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모든 사람이 비록 작을지라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요한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가 처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표노인은 익숙한 해먹의 등을 기댔습니다. 두 눈은 감겼지만 그의 마음은 잔잔한 감동으로 충만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푸른 채소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곁에는 자경 씨와 어린 시절의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박하지만 더없이 완벽한 그가 늘 바라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멀리 강물은 여전히 소리 없이 흐르며 삶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그 작은 집에서 한 늙은 남자는 자신이 베푼 선함 속에서 비로소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작은 거리를 씻어내리는 듯했습니다. 아린 씨는 비좁은 월세방에서 세 식구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서둘러 챙겼습니다. 방금 집주인이 찾아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월세도 못 내면서 버틸 생각 마. 벌써 한 달 넘게 밀렸다고. 나도 더는 못 참아. 그 말들은 아린 씨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끝까지 참아줄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우주와 졸음에 겨워 눈을 비비는 담비를 바라보며 아린 씨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 낡은 이불을 보따리에 쑤셔 넣은 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밖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쌀쌀해졌습니다.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은 아린 씨의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엄마 뒤를 힘겹게 따라 걸었습니다. 작은 발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담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아린 씨는 걸음을 멈추고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잘 곳 찾아볼게. 걱정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는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린 씨는 잠시 몸을 피할 곳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작은 골목길들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새 식구를 받아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칼바람이 몰아치는 강가까지 걸어갔습니다. 우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여기서 자자. 난 괜찮아. 우주의 말은 아린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온기라도 전하려는 듯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무릉덩이를 휙 지나가며 새 식구에게 흙탕물을 튀겼습니다. 담비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린 씨는 황급히 두 아이를 감쌌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자는 멈추지 않고 뒤를 한번 힐끗 돌아보더니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무심함에 아린 씨는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다시는 너희 고생 안 시킬게. 아린 씨는 차가운 빗물과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린 씨는 문득 표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늙고 초라했지만 인자했던 깊은 공감의 눈빛을 가졌던 그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표 노인은 그녀에게 단지 아침 한 끼를 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빗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일지도 몰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린 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표 노인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는 길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애써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걸음을 더욱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한순간 아린 씨가 미끄러지면서 들고 있던 보따리가 땅에 떨어져 짐이 쏟아졌습니다. 우주가 황급히 달려와 엄마를 도우며 짐을 주었습니다.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녀석은 꿋꿋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울지 마. 아들의 그 말은 아린 씨에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일어나 계속 걸었습니다. 마침내 1시간이 넘게 지느기를 헤맨 끝에 아린 씨는 강가의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 속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아린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집 안에 앉아있던 표 노인은 그 희미한 노크 소리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빗속에 웅크리고 서 있는 새 모자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깊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댁.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해서. 갈 곳이 없어요. 거기까지 말한 그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아이도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표 노인은 그 광경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그저 한쪽으로 비켜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어서. 비 맞고 서 있지 말고. 그 말은 아린 씨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추위와 탈진으로 떨리는 발을 이끌고 두 아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표 노인은 재빨리 낡은 수건을 가져와 아린 씨에게 건네며 아이들 몸부터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차를 한 주전자 끓여 잔에 따른 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일단 이거 마셔요. 아무 걱정 말고. 내 집이 비록 좁지만 세 식구 하룻밤 묵어갈 자리는 충분하니까. 그는 차분하지만 깊은 배려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아린 씨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낯선 새 식구에게 기꺼이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담비는 어느새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우주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비로소 안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표 노인은 예전에 창고로 쓰던 집 한쪽의 작은 방을 치웠습니다. 그는 새 돗자리를 깔고 자기 방에서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애들 여기서 재워요. 내일 일은 내일 아침에 생각하고 그가 아린 씨를 바라보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아린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표 노인은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끼리 정 나누고 사는 거지.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있어요. 아린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품에 꼭 안았고 그토록 위태롭던 날들 끝에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의 표 노인은 단순히 친절한 낯선이가 아니라 거친 삶의 풍파 속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강가의 작은 집 한 구석에는 따뜻한 온기가, 사람의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햇살이 강가 작은 집 앞의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잔잔한 물소리와 어우러져 아침 공간을 생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집 안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린 씨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잠든 담비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안아 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든 채 꿈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 짓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아린 씨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자 표 할아버지가 이미 텃밭에서 푸른 배추밭에 시든 잎을 분주히 골라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좀 도울게요. 아린이 얼른 다가가며 말했다. 표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그냥 쉬어라.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았는데. 하지만 아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저희 모자에게 지낼 곳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녀는 몸을 숙여 채소밭 사이에 자란 잡초를 조심스럽게 뽑았다. 잎사귀에 맺힌 차가운 이슬방울이 그녀를 기분 좋게 했다. 그 옆에서 표 할아버지는 익숙한 일을 계속했지만 이따금 아린의 성실한 모습에 만족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주도 잠에서 깼다. 녀석은 마당으로 뛰어나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장아장 엄마에게로 다가왔다. 엄마, 나도 도울래. 우주가 신이 나서 말했다. 아린은 웃음을 터뜨리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표 할아버지 배추 망가뜨리면 안 돼. 우주는 엄마를 따라 작은 풀들을 뽑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 열심인 모습에 표 할아버지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텃밭을 가꾸며 표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전에 나와 자경 할멈은 참 가난하게 살았지. 하지만 할멈은 늘 말했어. 가난이 무서운 건 다정함을 잊게 만들 때뿐이라고.
서로 사랑하고 도울 줄만 안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야. 난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여태껏 살아왔다네.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에 아린과 우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전 중반, 작은 나무 식탁 위에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졌다. 담비는 얌전히 앉아 따뜻한 밥과 데친 나물 그릇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비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표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이구, 우리 담비 참 착하네. 그는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평화롭고 소박한 날들이 흘러갔다. 아리는 이곳의 생활 리듬에 점차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그녀는 표 할아버지를 도와 텃밭을 가꾸었다. 우주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가끔 엄마에게 줄 들꽃을 꺾어 오곤 했다. 담비는 표 할아버지가 집구석에서 찾아낸 낡은 장난감 몇 개를 가지고 놀았다. 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작은 집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표 할아버지는 늘 앉던 의자에 앉아 찻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우주와 담비는 할아버지 곁에 바싹 붙어 앉아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아린도 가까운 곳에 앉아 마치 표 할아버지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된 것처럼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옛날에 나하고 너희 자경 할머니도 이런 텃밭을 가꿨단다. 표 할아버지가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희 자경 할머니는 솜씨가 아주 좋았지? 그의 손에만 들어가면 채소들이 언제나 파릇파릇했어. 하지만 할멈이 가버렸지. 나 혼자 하려니 참 쓸쓸하더군. 그의 목소리가 잠기는가 싶더니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이 푸른 텃밭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 자경 할멈도 어디선가 내가 매일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리는 표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숙연해졌다. 그녀는 상실감과 외로움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그가 그것을 마주하고 소박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방식에 감탄했다. 할아버지는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아린이 감정이 실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표 할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었다. 강하긴 뭐가. 그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주변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법을 배운 것뿐이지. 마치 지금 너희 모자가 여기 있으니 집안이 훨씬 활기차고 좋구나. 그 말에 아리는 감동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표 할아버지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기댈 곳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의 따뜻함까지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담비가 갑자기 표 할아버지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가 할아버지를 꽉 껴안았다. 할아버지가 우리 외할아버지의 담비의 순진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표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올랐다. 외할아버지? 그래, 외할아버지 하자. 그가 담비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들의 동거 생활은 그렇게 흘러갔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기쁨으로 가득 찼다. 아침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녁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강가의 작은 집은 이제 아린과 두 아이에게 단순한 거처가 아닌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따뜻한 황금빛 햇살이 강가의 작은 집을 감싸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우주가 표 할아버지의 채소 다듬는 것을 돕고 있었고 담비는 그 주위를 뛰어다녔다. 맑은 웃음소리가 텃밭 가득 울려 퍼졌다. 아리는 툇마루에 서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평화로움을 느낀 것이 얼마 만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멀리서 시끄러운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오며 고요한 공기를 깨뜨렸다. 아린이 돌아보았고
문 앞에 멈춰 서는 남자를 알아본 순간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전 남편인 황태식이었다. 분노에 찬 그의 험악한 얼굴을 본 아리는 즉시 옷자락을 움켜쥐고 걱정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태식은 마당을 불태울 듯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오토바이 핸들을 쥔 손에는 힘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랐다. 내가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가 위협하듯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려는 듯 으르렁거렸다. 태식이 마당으로 성큼 들어서며 악을 썼다. 과가린. 용케도 오래 숨어 있었네? 오늘 애들 데리러 왔다. 우주와 담비는 낯선 남자를 보고 얼어붙었다. 우주는 재빨리 동생 앞을 막아섰고 담비는 겁에 질려 엄마 등 뒤로 숨었다. 아리는 두 아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며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 이제 우리한테 이럴 권리 없어. 우리 버리고 떠난 지 오래잖아. 태식이 비웃음을 흘렸다. 말은 잘하네. 내가 애들 아빠야. 내 새끼들 데려갈 권리가 있다고. 데려가기 싫으면 법정에서 볼 준비나 해. 그는 위협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고 불타는 눈으로 아린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표 할아버지가 집 안에서 나왔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여기 와서 남의 모자를 괴롭히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태식이 표 할아버지를 훑어보며 돌아섰다. 당신은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쇼. 그가 거만하게 쏘아붙였다. 표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아린과 두 아이를 막아서며 태식과 마주 섰다. 당신이 누군지 알 바 없소. 하지만 이 모자를 겁에 질리게 할 권리는 없어. 아비라는 건 그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고 지켜줄 줄 알아야 하는 거요. 당신은 그 아이들을 위해 뭘 했소? 표 할아버지의 말에 태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두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그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위협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이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내 새끼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그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태식은 분노에 찬 눈으로 소리쳤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요? 내가 애들 아빠라고.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가 소리치자 담비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리는 태식의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 두 아이를 더욱 세게 껴안았다. 표 할아버지는 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스스로 아비라고 하면서 아이들 감정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소? 아비라는 건 겁주고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행동하기 전에 아이들부터 생각하시오. 표 할아버지의 말에 태식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무시해버렸다. 어디서 잔소리야. 그가 적개심 가득한 눈으로 소리쳤다. 다시 올 거니까 각오해. 그때는 미리 경고 안 해. 그는 획 돌아서며 무생물의 화풀이라도 하듯 오토바이를 세게 쳤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마당의 공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담비는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고 우주는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아리는 주저앉아 뺨 위로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에 가깝게 떨렸다. 표 할아버지가 아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모든 일에는 해결책이 있는 법이야. 그 자가 법정에서 보자고 했으니 너도 내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어.
내가 여기서 너희 모자와 함께할 거다. 그 말은 아린에게 힘을 주는 불꽃처럼 그녀 안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쫓아냈다. 아린은 감사함이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 날, 강가의 집은 더 이상 평소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다. 아침 일찍부터 아린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계속해서 대문 밖을 향했다. 표 할아버지도 그녀의 불안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상을 준비했다. 우주와 담비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마당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아린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다. 아린은 즉시 두 아이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았다. 표 할아버지는 팻마루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어렸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오토바이들이 문 앞에 멈춰 서자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태식이 내렸고 그 뒤를 험악한 인상의 낯선 남자 셋이 따랐다. 영감님! 오늘 내 새끼들 데리러 왔소. 태식이 도전적인 눈빛으로 소리쳤다. 그와 함께 온 남자들은 팔짱을 낀 채 무슨 일이든 저지를 것처럼 표 할아버지를 노려보았다. 표 할아버지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문 앞으로 나섰다. 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요? 이미 말했지만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오. 양육권을 다투고 싶으면 법대로 하시오. 태식이 비웃음을 흘렸다. 내가 그깟 서류 쪼가리 기다릴 만큼 한가한 줄 아소? 난 내 새끼들을 원해. 당장.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당장 멈추시오. 표 할아버지가 눈에 힘을 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긴 내 집이요. 당신이 와서 난동을 부릴 곳이 아니란 말이요. 계속 이러면 관청에 신고하겠소. 하지만 태식은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뒤에 있는 세 남자에게 눈짓했다. 그들은 압박을 가하려는 듯 일부러 대문을 세게 두드렸다. 집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 집 안에 있던 담비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우주는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꽉 껴안았다. 아리는 아이를 안고 벽에 바싹 붙어 서서 걱정 속에 떨리는 입술로 기도를 중얼거렸다. 표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가 그들 앞을 막아서며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다. 태식과 함께 온 남자 중 하나가 소리쳤다. 영감님, 골치 아픈 일 겪기 싫으면 비켜요. 하지만 표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누구도 저 모자를 해치게 둘 수 없소. 계속 이런다면 이웃들을 부르겠소. 아린의 비명 소리와 표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는 근처 이웃들의 주의를 끌었다. 멀리서 몇몇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누가 표 어르신 댁에서 소란이야? 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순식간에 온 동네 사람들이 표 할아버지 집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험악한 분위기를 목격했고 모두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 나이 든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요, 총각. 여긴 시골 마을이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야. 어서 관청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두지 못해. 태식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망설였다. 온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 내 새끼들이라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가 무력하게 소리쳤다. 마을 남자 한 명이 앞으로 나서 태식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애들 아빠라면 애들 생각부터 해야지.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애들이 더 무서워할 뿐이야. 애들이 당신을 더 미워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 말은 태식의 자존심에 일격을 가했다. 그는 이를 갈았고 눈빛이 흔들렸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좋아. 잘났어. 정말. 하지만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 그가 분노에 찬 눈으로 으르렁거렸다. 그는 함께 온 자들에게 눈짓했고 무리는 물러났다. 그들이 떠나자 마당의 공기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리는 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가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표 할아버지는 아린을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 탓이 아니다. 그 자가 잘못한 거지. 우린 맞설 거야. 두려워할 것 없어. 넌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 이웃들이 모여들어 표 할아버지와 아린이 대문을 고치는 것을 돕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한 나이 든 여자가 아린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말아요. 다시는 누구도 당신 모자를 해치게 두지 않을 테니? 표 어르신이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쓴 게 얼만데 이제 우리가 그분을 도울 차례지. 그 말에 아린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함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의 선의와 단결이 항상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강가의 작은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표 할아버지는 팻마루에 앉아 수면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았다. 가벼운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면 넘지 못할 어려움은 없지.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도움으로 아린 모자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다음 날 아침, 강가의 작은 집은 평소보다 더 붐볐다. 온 마을 이웃들, 특히 시장 상인들이 차례로 표 할아버지와 아린 모자를 찾아왔다. 안부를 묻는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마당 한 구석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표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어제의 일로 아린 모자를 걱정했다. 시장에서 떡을 파는 순자 할머니가 쌀과 음식이 가득 담긴 큰 바구니를 팻마루 앞에 놓으며 구수한 사투리로 말했다. 나는 가난해서 돈은 많지 않지만 이 쌀이면 새 식구 몇 끼는 챙길 수 있을 게야. 표 어르신은 푹 쉬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생선을 파는 옥자씨가 다가와 사람들이 막 만든 모금함에 돈을 넣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린 씨 모자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십시일반 모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나이든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채소 파는 사람, 고기 파는 사람, 심지어 로또를 파는 소년까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들러 적은 돈이나 쌀 또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들은 아린이 정말 저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시적인 어려움뿐인지 수군거렸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아린이 민망함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아린은 담비를 안고 마당 구석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랑과 나눔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표 할아버지는 낡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노쇠한 눈에 감동이 어렸다. 그가 천천히, 낮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큰 정을 받은 날은 없었소? 다들 걱정 마시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모자를 지킬 테니? 무리의 뒤편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표 어르신, 혹시 도와주실 만한 분을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있지. 내 오랜 친구인 임 영감이 변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했거든. 경험이 많은 양반이니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게야.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표 할아버지는 아린과 함께 오랜 친구인 임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마을 입구에 있는 임 할아버지의 집은 작지만 깔끔했고, 마당에는 정성껏 다듬어진 분재들이 놓여 있었다. 임 할아버지는 노란 등불 아래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표 할아버지를 본 임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표 영감. 오랜만이군. 어쩐 일로 불쑥 찾아왔나? 표 할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아린 모자의 딱한 사정부터 태식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한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에 임 할아버지는 조금 망설였다. 나 은퇴한 지 오래돼서. 법률적인 일에 손 놓은 지 한참 됐는데. 하지만 정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보겠네. 임 할아버지는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었고 온화했던 표정은 이내 심각해졌다. 태식이가 양육권을 달라고? 만약 그자가 정말 이 일을 법정까지 끌고 간다면 아린 씨는 그자가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준비해야 하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임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린은 옷자락을 꽉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임 할아버지. 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진 것도 하나 없고. 제가 버틸 수 있을지. 임 할아버지가 그녀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걱정 말아요. 표 영감도 있고 온 마을 사람들도 있잖소. 혼자가 아니야. 우선 태식이와 함께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줘야 하오. 그가 당신 모자를 방치했던 일들. 그 모든 게 중요한 증거가 될 거요. 그 말에 아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식과의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 그가 도박에 빠져 집을 나갔던 일들, 그리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버텨야 했던 날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무언가를 기록했다. 아린 씨, 지금 한 말들이 아주 중요하오. 이게 당신과 아이들을 지킬 증거가 될 거요. 내가 서류 준비는 완벽하게 해주겠소. 돈 걱정은 하지 말아요. 마을 사람들이 꽤 많은 돈을 모아줬으니 끝까지 가볼 만하오. 임 할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린은 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시 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감격이 가득했다.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도, 마을 분들도 안 계셨다면?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표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아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있는 거지.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분명 길은 있단다. 그날 저녁, 헤어지기 전에 임 할아버지가 표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자네를 믿고 돕는 거네. 하지만 모든 자료를 모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지금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아린은 강가의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표 할아버지와 임 할아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두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싸울 충분한 힘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재판 당일, 아린은 법원 문 앞에 서서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그녀는 우주와 담비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아이의 떨림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준 늙은 변호사 친구, 임 할아버지와 표 할아버지의 굳건한 얼굴에 머물렀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사실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정의는 당신 편이니까 임 할아버지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린이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서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반대편에는 태식이 변호사와 함께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아린을 향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조소를 보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모든 사람에게 정숙을 요청한 뒤 태식 측의 주장을 먼저 들었다. 그의 변호사가 일어나 진술했다. 제 의뢰인은 두 아이의 친부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린은 우주의 손을 꽉 잡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태식을 힐끗 보았고 그의 의기양양한 표정에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와 함께 살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나며 그녀는 몸을 떨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자에게 질 수 없어 두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다시 굳건해졌다. 임 할아버지의 차례가 되자 그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가 두 아이의 친부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피고가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임 할아버지는 태식이 도박 중독자이자 가정폭력범이며 수년 동안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그리고 이웃들의 진술을 차례로 제출했다. 명백한 증거들의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태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초조하게 자신의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임 할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증인들을 불렀다. 첫 번째는 태식이 아린과 함께 살 때의 이웃이었던 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밤마다 아린이 맞아서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들었던 일, 태식이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수던 일들을 증언했다. 다음으로 표 할아버지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아린 모자가 태식에게 쫓겨났던 이야기와 태식이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일들을 차분하게 증언했다. 그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다. 더 놀랍게도 태식이 예상치 못한 증인이 소환되었다. 태식의 옛 직장 동료인 장 씨였다. 장 씨는 태식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일, 심지어 도박에 빠져 업무를 소홀히 했던 일들을 자세히 증언했다. 그는 가족에게만 무책임했던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 씨의 말에 태식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태식이 반박할 차례가 되자 그는 벌떡 일어나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다들 한쪽 말만 듣고 있잖아. 내가 완벽하진 않아도 여전히 애들 아빠라고. 저 여자가 뭔데 내 새끼들을 뺏어가. 그가 분노에 차아린을 손가락질했다. 판사가 부드럽지만 엄격하게 태식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을 통해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태식의 변호사조차도 그의 실체를 폭로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기 어려웠다. 재판의 절정은 우주가 증언대에 섰을 때였다. 아이는 어렸지만 겪었던 일들로 인해 어른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또렷하게 말했다. 아빠랑 살기 싫어요. 아빠는 무서워요. 엄마랑 외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우주의 말은 태식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할 말을 잃고 굳어버렸다. 마침내 몇 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모친 곽아린 씨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태식 씨는 곽아린 씨 모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정 안은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아린은 두 아이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담비는 엄마의 손을 잡았고 우주는 표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외할아버지 아이가 작게 말했지만 늙은 남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태식은 증오에 찼지만 무력한 눈으로 법정을 나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린을 돌아보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이겼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듯 굳건한 눈빛으로 당당히 서 있었다. 그날 오후 강가의 집은 아린과 두 아이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 여정이 힘들었지만 결국 단결과 선한 마음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첫 아침, 따스한 햇살이 강가의 집을 비췄습니다. 아린은 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당에서는 우주와 담비가 장난치며 놀고 있었고 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에 긴장으로 가득했던 공간 전체가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아린은 표 할아버지가 부지런히 물을 끓이려 불을 지피고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읍내에 나가서 일자리를 좀 알아보려고요. 이제 모든 게 안정됐으니 아이들 미래를 준비해야죠. 표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눈빛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난 내가 해낼 거라 믿는다. 아침 식사 후 아린은 두 아이를 표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일자리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녀는 작은 식당들과 가게들이 즐비한 근처 읍내로 향했습니다. 조금 걱정은 됐지만 아린은 용기를 내어 길가의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깨끗했고 테이블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아린은 주방 보조 및 청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린은 표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일자리 구했어요. 내일부터 거기서 일하기로 했어요. 가깝기도 하고 두 아이 돌볼 시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녀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눈에는 희망이 어렸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새 모녀의 미래에 대해 한시름 놓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아린의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 설거지, 간단한 음식 조리법 배우기 등 모든 것이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희망 가득한 눈망울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당 주인도 아린의 성실함과 진심을 점차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한 뒤 표 할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우주는 종종 텃밭에서 할아버지를 도왔고 담비는 바닥에 주저앉아 할아버지에게 옹알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곧 부자 될 거예요. 담비의 말에 표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은 표 할아버지와 우주가 밭일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많이 힘들게 일해요? 표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다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니 너도 항상 엄마를 아껴드려야 한다. 알겠지. 우주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대화에 표 할아버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이면 아린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표 할아버지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우주의 낡은 옷을 꿰매던 그녀가 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세 식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희가 어땠을지.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살다 보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서로 아끼고 위하며 사는 마음이다. 너희 세 식구가 평안한 걸 보니 나도 기쁘구나. 세월이 흘러 아린과 아이들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우주와 담비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고 예전의 그늘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린도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며 두 아이를 돌보고 표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텃밭에 채소를 따러 나갔습니다. 우주는 신이 나서 큰 바구니를 들었고 담비는 제잘거리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뿌리가 다치지 않게 채소를 뽑는 법을 조심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천히 해야 한단다. 마치 사람을 돌보듯이 말이야.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밭이라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린의 마음속에도 표 할아버지의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삶의 철학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 시골 장터는 웃음소리와 물건 파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낡은 나무 좌판에 싱싱한 채소, 다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들러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사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어렸습니다. 그의 삶은 소박했지만 아린과 아이들 덕분에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녀린 몸매에 환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말 못할 사연이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 천천히 좌판 사이를 걸었습니다. 표 할아버지의 채소 좌판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혹시 표 할아버지 아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과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표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화한 눈빛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맞소, 내가 표 영감인데. 자네는 누군가? 나를 어찌 아시오? 젊은 여자는 목이 메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은수예요. 할아버지 딸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멎은 듯했습니다. 장터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표 할아버지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은수. 내가. 정말 내 딸 은수란 말이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노쇠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저예요. 아버지. 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두 부녀의 눈물이 하나로 뒤섞였고 주변 사람들마저 숙연해졌습니다. 표 할아버지와 안면이 있던 장터 상인들은 감동적인 부녀, 상봉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왜 이제야 돌아온 게야? 표 할아버지가 은수를 살며시 떼어내며 목매인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애타게 기다려온 딸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계속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제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옛 지인에게서 아버지 소식을 들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꼭 돌아와야만 했어요. 은수는 목이 메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아내 자경 씨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외로웠던 날들과 조용했던 자신의 삶, 그리고 최근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준 아린 모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린과 두 아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표 할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린이 맞으러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표 할아버지가 목매인 목소리로 미소 지었습니다. 은수란다. 내 딸이야. 아린은 놀랐지만 이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수 씨.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할아버지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주와 담비는 엄마 뒤에 숨어 낯선 눈빛으로 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수가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얘들아, 이름이 뭐니? 정말 귀엽다. 담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담비고요. 여긴 우주 오빠예요.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에 은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표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다.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하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은수는 타지에서 떠돌던 세월과 힘들었던 일,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모습이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젠 많이 안정됐어요. 아버지. 직장도 구했고요. 아버지가 더 이상 고생 안 하시게 저랑 같이 올라가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표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가 익숙하단다. 네가 자주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여기엔 텃밭도 있고 아린이와 두 아이도 있잖니. 이젠 외롭지 않다. 은수는 눈물이 어린 채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이 단순히 아버지가 사는 곳이 아니라 그의 모든 추억과 소박한 기쁨이 담긴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 앞 강물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단비, 우주와 놀아주는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내게 딸을 다시 보내주어 고맙구나. 삶이란 때때로 참으로 기적 같아. 다음 날 아침, 강가의 작은 집은 부드러운 햇살과 지저귀는 새소리로 환하게 밝았습니다. 은수는 일찍 일어나 툇마루로 나와 눈앞에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을 떠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모든 것이 변함없는 듯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느낌에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부엌에서는 표 할아버지가 닭죽이 든 냄비를 바쁘게 저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린도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며 조심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은수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온화한 눈빛 속에도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니다. 넌 앉아서 쉬어라. 여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아침 식사 후 가족들이 다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은수는 표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려는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연락도 끊겼는지.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주와 담비는 밖에서 놀고 있었고 지붕기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표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아버지가 듣고 있마. 은수는 목이 메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는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대전으로 일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전 너무 순진했어요. 그곳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일은 고됐지만 견딜 만했어요. 부모님께 꼬박꼬박 돈도 보내드렸고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애써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믿었던 친한 친구가 제가 모아둔 돈을 전부 빌려가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 후엔 공장이 부도나면서 일자리도 잃었고요. 새 일자리를 찾으려 여기저기 떠돌았지만 학력도 없는 시골뜨기인 저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부모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편지 한 통 쓸 용기도, 사람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삶에 휩쓸려 버텼어요. 그 세월이 정말 끔찍했어요. 아버지. 다시는 돌아올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표 할아버지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책망하지 않고 그저 한마디 한마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특유의 다정한 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네가 겪었을 일들을 아버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하지만 그거 아니? 나와 내 엄마는 단 한 번도 널 원망한 적이 없단다. 그저 내가 무사하기만을 바랐지. 지금 내가 돌아왔잖니. 그거면 됐다. 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부모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일찍 돌아왔더라면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시진 않았을 텐데. 표 할아버지가 급히 허리를 숙여 은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떨리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딸아.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돌아왔다는 거다. 우리에겐 아직 서로에게 잘해줄 시간이 남아있잖니? 두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리는 부엌 한쪽에 서서 붉어진 눈시울을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은수씨. 할아버지가 항상 은수씨 얘기를 하셨어요. 은수씨가 돌아온 게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수는 도시에서의 힘들었던 날들,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끝에 얻은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은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외로웠던 날들과 언젠가 은수가 돌아올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갈 무렵, 표 할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인생이란 게 쉽지 않지. 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한,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단다. 아버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은수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돌아왔으니까 이번에는 다시는 아버지 슬프게 해드릴 일 없을 거예요. 밤이 되자 작은 집은 다시금 익숙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평화는 행복의 눈물과 재회의 기쁨으로 더욱 빛났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늘 앉던 의자에 앉아
마당에서 뛰노는 딸과 손주들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의 가족이 완전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강가의 작은 집에 따스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상쾌한 새벽 공기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툇마루로 나와 부엌에서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는 아린의 모습을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우주와 담비가 은수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지자 표 할아버지도 저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집안 구석구석에 생기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린은 아이들의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텃밭 채소들이 정말 잘 자랐어요. 제가 좀 챙겨서 장에 나가 할아버지 일 좀 도와드릴까요? 아린이 퀴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 할아버지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식당 일이나 신경 쓰거라. 텃밭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도 정 하고 싶으면 주말에 재미 삼아 한 번쯤 나와서 도와주렴. 담비가 달려와 표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장에 갈래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네. 표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알았다. 대신 얌전히 있어야 한다. 장난치다가 할아버지 채소 망가뜨리면 안 돼. 점심때가 되자 가족들은 마당의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아린이 신선한 과일 한 접시를 내왔고 은수는 표 할아버지 곁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읍내에 작은 가게를 하나 열까 해요. 안정적인 일이 있어야 아버지도 자주 뵈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은수가 다부진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건강부터 챙기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행복은 가장 소박한 것에서부터 온다는 걸 잊지 말 거라. 얘야, 할아버지의 당부에 가족들은 잠시 숙연해졌다가 이내 이웃집 계열은 고양이에 대한 우주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단순하지만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 흘러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린과 은수는 표 할아버지와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린은 채소를 뽑고 은수는 물을 주었으며 표 할아버지는 조금 떨어져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주와 담비는 남매의 텃밭이라 부르는 작은 구석에서 낑낑대며 흙을 갈았습니다. 정원 가득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에 표 할아버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지기 시작할 무렵 가족들은 다시 툇마루에 앉아 황금비두로 반짝이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표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은 담비가 제잘거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아주 큰 집을 지어서 우리 가족 다 같이 영원히 살 거예요. 표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주 멋진 꿈이구나. 하지만 기억하렴. 행복은 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있단다. 우주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저는 아주 큰 텃밭을 만들 거예요. 할아버지가 혼자 밭을 안 하시게요. 밤이 되자 작은 집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린은 작은 방에서 두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늘 앉던 의자에 앉아 강물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가 그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은수가 차분하지만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야,
고마워할 필요 없다. 아버지는 그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든 가족은 언제나 내가 돌아올 곳이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된단다. 그 말은 은수의 마음속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닭 우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표 할아버지 가족의 소박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가의 작은 공간은 더 이상 한 가족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 단결과 인류애,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한 믿음의 힘을 증명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상쾌하고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아리는 부엌에서 두 아이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은수는 툇마루에 앉아 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표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은수는 놀랐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요. 표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내가 겪은 일들을 통해 깨달았을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아버지는 생각한다. 그건 바로 선한 마음이란다. 모든 좋은 일은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야. 은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더 깊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흘러갈 거라 생각했단다. 하지만 깨달았지.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심기만 한다면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로 보답한다는 것을 말이다. 네가 돌아온 것처럼 또 아린이 모녀가 이곳에 와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것처럼 말이다. 마침 밖으로 나오던 아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할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희 세 식구는 아직도 정처 없이 떠돌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표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도울 수 있을 때 도왔을 뿐이야.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느냐.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표 영감, 밭에서 갓 딴 거라오. 애들이 좋아하면 더 가져다 주리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아린과 은수는 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은수가 표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선한 마음은 거창할 필요 없이 그저 진심에서 우러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이 선한 마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저도 계속 전파할게요. 표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딸아. 우리가 선하게 살면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행복을 찾게 되는 법이지.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아리는 할아버지를 도와 채소에 물을 주었고 은수는 장에 내다 팔 채소를 몇 단 묶었습니다. 우주와 담비는 까르르 웃으며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에 텃밭 전체가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이 각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두 아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앞다투어 이야기했고, 아린과 은수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표 할아버지는 늘 앉던 의자에 앉아 강물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가 다가와 곁에 앉으며 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선한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열쇠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표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촉촉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은수야, 내 말이 맞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받은 가장 큰 기적이란다. 그날 밤, 강가의 작은 집은 달빛뿐만 아니라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표 할아버지가 말했듯이 선한 마음은 그들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늦은 오후, 황혼이 정원 가득 눈부신 황금빛을 쏟아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푸른 채소와 꽃들의 은은한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팻마루에 늘 앉던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작은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은수는 길가에 새로 심은 꽃나무 가지를 정성껏 다듬고 있었고, 아리는 우주와 담비에게 올바르게 물 주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은수와 아린의 웃음 섞인 말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삶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만족감 어린 눈빛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나온 긴 여정을 떠올리며 그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때로 거창한 것이 필요치 않구나. 그저 웃음소리와 사랑이 가득한 작은 집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해. 아린이 과일 한 접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잠시 쉬세요. 오늘따라 생각이 많아 보이시네요. 표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괜찮단다. 그저 우리가 겪어온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삶이란 참 기묘하지. 만약 그날 내가 너희 세 식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 같은 날이 있었겠느냐. 아리는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희를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게 삶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주셨어요. 표 할아버지가 아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이란다, 얘야. 그건 마치 작은 등불과 같지. 온 하늘을 밝힐 수는 없어도 바로 앞의 길을 비추기엔 충분하단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빛이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기적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지. 이야기를 들은 은수가 다가와 표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적은 아버지의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서도 온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표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앞의 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가 몇 년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친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가 우연히 만나 보살펴준 미혼모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그의 가족이 되어 그가 결코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강가의 작은 집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온 가족이 밝은 달빛 아래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주와 담비는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고 가족들은 웃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표 할아버지는 다시 늘 앉던 의자에 앉아 강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와 아린이 그 곁에 앉았고 두 아이는 집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지.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어떻게 마주할지 선택할 수 있단다.
선한 마음은 하나의 선택이야. 그리고 우리가 선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돌려받게 되지. 은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목매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그 선한 마음을 계속 전파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요. 표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쇠한 그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려고 큰일을 할 필요는 없단다. 그저 내가 바르게 살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줄 안다면 그것이 이미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 그날 밤, 작은 집은 달빛 아래 고요했지만 모두의 마음은 아름다운 감정들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표 할아버지는 기적이 크고 놀라운 것만이 아니라 삶 속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 그 자체임을 깨달았습니다. 늘 앉던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선한 마음은 언제나 기적을 가져온다. 그 말은 그의 삶에서 우러나온 결론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채소를 팔던 표재명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처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소박한 선행에서 비롯되어 한 가족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며 친절이라는 깊은 교훈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등 하나의 기적이 아닌 여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아주 작은 행동이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끄는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다른 이에게 조금씩의 선의를 베푼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친절한 행동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삶의 가치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댓글, 공유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가치들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